공감합니다. 이 자리에서. 가족이 기소하기만 하면은 아작을 낼 겁니다. 네. JTBC의 집중 보도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이 다시 공론화됐지만 검찰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검찰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담긴 스모킹 건이 나온 걸로 확인됐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맡기고 수익이 나면 그중 40%를 이들에게 주기로 했다는 취지로 직접 말하는 육성 파일을 검찰이 확보한 겁니다. 연지환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의 시세 조정 범행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서 계좌 관리를 위탁하거나 직접 주식 거래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금일 피의자에 대해 혐의 없음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대선 전국이 시작된 올 4월 25일 서울고검은 전격 재수사를 결정했습니다. JTBC 취재 결과 재수사가 시작된 후 수사팀은 결정적인 단서가 되는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을 새로 확보했습니다. 녹음 파일엔 김 여사가 증권사 직원과 통화하며 블랙펄에 계좌를 맡기고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는 취지의 육성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녹음은 2010년 말경부터 시작된 2차 조작 시기에 이뤄진 걸로 알려졌습니다. 이 녹음 파일은 최초 문재인 정부 수사팀과 이후 윤석열 정부 수사팀도 확보하지 못한 새로운 증거입니다. 하지만 올 4월 재수사가 시작되고 50여일 만에 김 여사의 혐의를 입증할 수도 있는 증거가 발견된 겁니다. 블랙펄 인베스트는 이른바 BP패밀리 이종호 씨가 대표로 있는 업체로 2차 조작의 컨트롤 타워로 지목된 곳입니다. 김 여사는 BP패밀리, 김 여사와 한 배를 탔다는 주포의 진술을 JTBC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종호 씨는 2020년 9월 도이치모터스 수사가 본격화하자 일주일간 김 여사와 36차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블랙펄 임원은 이른바 김건희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걸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공범 재조사 과정에서도 수익 배분이나 약정 관련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캐물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가 수익 배분을 직접 언급하는 녹음 파일은 곧 이어질 특검에서 핵심 증거가 될 걸로 보입니다. JTBC 연지환입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에게 40%의 수익을 주기로 했다고 말했다는 육성 파일은 지난 검찰 수사가 얼마나 부실했는지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이기도 합니다. 1차 주포가 과거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로부터 30에서 40% 수익을 받을 수 있다고 비슷하게 진술했었는데 이 진술을 받아놓고도 검찰은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린 겁니다. 이어서 박현주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인 지난 4월 25일부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재수사팀. 불과 50일 사이 김건희 여사가 블랙펄 인베스트의 수익 배분을 약속한 걸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했습니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일당과 공모하거나 이런 사실을 인지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육성 파일을 확보하기 전 이미 과거 검찰은 이를 뒷받침하는 주포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지난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하기 전 JTBC는 김 여사로부터 수익 30에서 40%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는 1차 주포 이모 씨의 검찰 진술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2010년 1월 김 여사와 서울 강남 매장에서 만났을 때 1차 주포에게 수익을 약속했다는 내용입니다. 이 씨는 함께 있던 김 여사가 별말을 하지 않아 주식을 팔아주면 자신도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김 여사의 수익 약정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법정에서 이 씨가 권 전 회장에게는 김 여사가 없는 자리에서 들었다고 진술했다는 게 이런 결정을 한 이유였습니다. 중앙지검 수사팀은 도이치모터스 대표, 시세조정 관련자들, 피의자의 모친 등 계좌주 및 피의자 조사 등 필요한 수사를 충실히 진행하고 하지만 재수사를 시작하고 단기간에 주포의 말을 입증하는 김 여사 본인의 육성 파일이 확보되면서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은 더 거세질 전망입니다. JTBC 박현주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은 이 의혹에
스모킹 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 취재한 법조팀 연지환 기자와 계속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연 기자, 이 김 여사의 육성 파일은 검찰 재수사팀이 확보를 한 건데 이제 특검으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지금까지 수사했던 자료 등을 특검에 인계를 해야 합니다. 네. 서울고검은 지난 4월 25일에 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직접 수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재수사에 돌입한 뒤에 계속해서 도이치모터스 의혹 관련자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왔는데요. 특히 2달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 김 여사의 육성 녹음 파일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네. 이는 곧 김 여사 의혹을 전담하는 민중기 특검으로 이렇게 넘어가게 됩니다. 특검 초기부터 이 도이치 의혹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가 이걸 스모킹 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건 이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한 걸로 보이는 정황이 이 김 여사의 육성으로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찰이 확보한 이 녹음 파일은 김 여사가 이 증권사 직원과 통화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 통화인 김 여사가 직접 자신의 입으로 주가 조작 공범 측에 일정 수익을 배분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네. 배분 조건도 수익의 40% 정도를 얘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계좌를 맡기고 수익을 배분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을 몰랐다는 이 김 여사 측 주장과는 배치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이게 정상적인 투자라면 이렇게까지 나눠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당연한 말이지만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면 누군가에게 이 수익을 나눠줄 필요는 없습니다. 결국 이번에 검찰이 확보한 녹음 파일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인지의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네. 검찰도 이 핵심 공범을 소환해서 이 같은 수익 배분 관련 내용을 캐 물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앞서도 짚어드렸지만 이 과거 검찰 조사 과정에서도 이 비슷한 취지의 주포 진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왜 수사가 이 김 여사까지 나아가지 못했을까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서 박현주 기자 리포트에서도 김 여사 육성 파일이 검찰의 일종의 부실 수사를 보여주는 결정타가 될 수 있다고 지적을 한 겁니다. 먼저 무혐의 결정을 내릴 때 검찰의 입장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네. 수사팀은 증권사 전화 주문 녹취, 주범들 간 문자 메시지 및 통화 녹취 등 물적 증거, 그리고 권모 씨 등 시세조정 관련자들의 진술 및 관련 사건 판결 내용을 토대로 피의자에 대한 추가 서면 조사 및 대면 조사를 실시하였고, 증권사 주문 녹취를 모두 확인했지만 이번에 발견된 이 녹음 파일은 확보하지 못했던 건데요. 김 여사에 대한 조사도 지난해 한 차례 제3의 장소에서 출장 조사 형태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파악되기로는 검찰은 당시에 이 2차 수익 배분에 대한 내용은 질문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결국 이 기억이 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김 여사의 진술을 토대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네, 당시 수사팀은 10년이 지난 기억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고려를 안 할 수가 없다라고 밝혔는데요.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당시 검찰의 이 의사 결정 과정도 들여다볼지가 주목이 됩니다. 저희 JTBC가 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관련해서 여러 보도를 했었는데 특히 2차 주포의 진술, 이 김 여사도 우리와 한 배를 탄 패밀리다, BP 패밀리다라는 진술 내용도 전해드렸었죠. 네, 맞습니다. JTBC는 2차 주포 김모 씨의 진술과 도피 과정에서 작성한 그 편지를 공개하면서 이른바 이 BP 패밀리의 존재를 보도를 했었습니다. 네. 2차 주포 김 씨는 이 BP 패밀리라는 게 있다라고 진술을 하면서요. 권오수, 이종호, 김 여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진술을 했었습니다. 근데 또 2차 주포는 한 배를 탄 사람들이다라고도 진술을 한 했는데요. 배를 탄 사람들. 맞습니다. JTBC가 확보한 이 편지를 보면요. 이제 잡힌 사람들은 구속 기소가 될 텐데 자신이 가장 우려한 김건희 여사만 빠지고 우리만 달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적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보도한 것들이 좀 많습니다. 1차 조작 시기에 이 김 여사의 손실까지 보전했다. 이 얘기도 저희가 전해드렸죠. 네, 맞습니다. 1차 주포 이모 씨의 지인 명의로 김 여사에게 이렇게 4,700만 원이 송금된 기록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었습니다. 네. 주가 조작 공범들이 김 여사의 이 손실까지 보장해 준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인데요. 이를 두고 지난해 검찰은 손실 보전 약정이 사전에 있었는지는 증거는 없다면서 이 의혹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수익 배분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이 육성을 검찰이 확보하면서 결국 다시 들여다봐야 할 필요성이 생겼습니다. 이미 나온 진술 등 수사 내용이 구체적이어서 도이치 의혹은 특검에서 속도가 더 붙을 가능성이 큽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았던 듯한 정황이 담긴 녹음 파일을 확보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특검 수사가 본격 시작되기 전 김 여사를 기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준희 기자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의혹을 재수사하고 있는 서울고검 수사팀이 김 여사 육성 파일을 다수 확보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육성 파일 중에는 김 여사가 주가 조작 사실을 알고 있는 정황이 담긴 것도 있는 것으로 MBC 취재 결과 파악됐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기존에 확보하지 못했던 의미 있는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법원이 김 여사 계좌 3개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고 인정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가 수익을 얻으려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계좌를 맡겼을 뿐 주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인지한 새로운 정황이 드러나면서 부실 수사 논란이 재점화될 전망입니다. 헌법재판소도 지난 3월 이창수 전 중앙지검장 등의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수사에 다소 의문이 있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만큼 서울고검은 김 여사를 특검 수사 전 기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기존 수사를 바로잡는 차원이니 검찰 안에서 결론을 내는 게 맞지 않냐는 의견도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특검이 출범해도 도이치 사건에 대한 수사는 사실상 할 수 없고 공소 유지에만 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찰의 부실 수사 논란도 김건희 특검 16개 수사 항목에 포함된 만큼 수사팀이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자신에 대한 체포 방해를 지시한 혐의와 관련해 경찰의 3번째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며 버티기에 들어갔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출범을 앞두고 돌연 입원한 김 여사를 두고서도 특검 조사를 피하거나 늦추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지난 5일과 12일 경찰의 2차례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윤석열 전 대통령. 올해 3차 출석 요구도 불응하기로 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경찰에 나가 조사받을 수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오늘 경찰 특별수사단에 제출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작성한 진술서도 첨부했습니다. 공수처에 내란 수사권이 없어 자신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정당한 공무집행이 아니고 당시 경호처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도 관여하거나 지시한 건 없다는 내용입니다. 죄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한 겁니다. 정당한 공무 집행이 없었고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관여한 바도 없다. 그런 사실 가지고 조사한다는 것은 성립될 수 없는 것이고. 하지만 경찰은 경호처의 일사불란한 체포방해와 계엄선포 나흘 뒤 군사령관들의 비화폰 정보 삭제 등에 윤 전 대통령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대면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진술서와 의견서 내용을 검토하고 모레까지는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상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경찰이 체포 또는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는 점에서 이르면 20일 영장 신청 가능성도 열려 있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필요성과 상당성이 입증되면이라는 단서를 달아 서면 조사나 제3의 장소 조사에는 응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조사를 거부한 건 아니라는 여지를 남겨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의 발부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한 노림수로 풀이됩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출범이 임박한 가운데 김 여사가 언제까지 입원할지도 관심입니다. 조선일보는 김 여사가 어제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건 극심한 우울증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입원 초기 과호흡 증상을 보여 호흡기 내과 진료도 받았다고 했습니다. 건강 문제를 부각시켜 특검의 대면 조사를 피하거나 늦추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검찰 대면 조사를 앞두고 있던 지난해 7월 초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비화폰으로 통화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검찰청도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김 여사가 황제 조사를 받기 약 2주 전의 일인데요.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에서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들이 풀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구민지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3일 김건희 여사와 김주현 당시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통화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일반 휴대전화가 아닌 도청이 불가한 비화폰을 사용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 사람이 통화한 시점은 검찰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세부 일정을 조율할 때였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명품 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언제 어디서 김 여사의 조사가 이뤄질지가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그런데 통화한 지 약 2주 뒤 김 여사는 검찰청사도 아닌 대통령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비공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총장도 사전에 조사 계획을 알지 못했고 검사들이 휴대전화를 모두 반납했다는 사실까지 알려지며 황제 조사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고 조사 대상인 김 여사가 검찰 등을 관할하는 대통령실 민정수석과 민감한 시기에 통화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게다가 김 여사가 국가적 보안 사항이나 기밀을 다루는 국방부, 국정원 등 고위 공직자에게만 지급되는 비화폰으로 통화를 한 것도 논란입니다. 비화폰 한 대를 김건희 씨에게 지급했다라는 거고요. 대통령 내외를 포함해서 총리 장관 비화폰 전화번호 목록까지 장관들에게 경호처가 지급했다라는 겁니다.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무슨 대화를 나눴냐는 질문에 김주현 전 수석은 답을 하지 않았고 김 여사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법에는 김 여사 의혹들과 관련된 대통령실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이 수사 대상으로 명시돼 있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앞서 전해드린 의혹들을 수사할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 여사 대면 조사 방침을 밝혔는데요. 3대 특검 모두 2인 자격인 특검보 추천을 오늘까지 마무리하면서 수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구나연 기자입니다. 민중기 특검은 김 여사 대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어느 시기일지는 모르지만 조사가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조사 계획이 있거나 접촉을 진행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지만 대면 조사 의지는 분명하게 드러낸 겁니다. 민특검은 그제 새 특검 중 가장 빨리 특검보 추천을 마쳤고 파견 검사와 수사관 명단을 작성 중입니다. 특검에 투입될 변호사와 특별수사관도 이미 상당수 내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검팀 살림을 도맡는 지원단장으로는 홍지향 인천지검 부천지청 총무과장을 임명했습니다. 다른 특검들도 수사진 구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내란 조은석 특검은 오늘 특검보 추천을 마쳤습니다. 조 특검은 앞서 변호사협회에 요청해 박억수, 김형수, 윤태윤 변호사를 특검보 후보자로 추천받았고 총 8명을 대통령실에 추천했습니다. 순직해병 이명현 특검도 특검보 추천 마무리 단계인데 이상윤 변호사와 군 법무관 출신인 류관석 변호사도 후보군에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특검 사무실 마련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 종로구에 있는 KT 광화문 웨스트 빌딩에 수사팀을 꾸리는 방안을 검토 중인데 공간이 많이 비어 있고 KT 측도 협조적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나머지 두 특검은 서초동에 둥지를 틀 전망입니다. 내란 특검은 서울고검과 사무실 제공에 대한 협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상병 특검도 서초동 일대 빌딩을 특검 사무실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구나연입니다. 그리고 비화폰 통화했다는 건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민정수석,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신부전 검찰총장하고 도이치모터스 직전에 비화폰 통화를 10분 이상씩 했다는 거잖아요. 네, 길게 통화했더라고요. 네.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윤석열 때 생각해보면 검찰총장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했다. 그러니까 펄펄 뛰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대통령이 되더니 막 민정수석실에 비화폰 지급하고 검찰총장한테 비화폰 지급해가지고 그 벽을 다 허물어뜨리고 원래는 그게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지휘가 내려가도록 돼 있는 거잖아요. 검찰총장한테. 근데 민정수석은 대통령의 식구예요. 대통령을 보좌하는 사람이에요. 네. 그 비서가
어떻게 정치 중립성 아래 임기가 보장돼 있는 검찰총장한테 바로 직거래로 통화를 할 비화폰을 수 하냐 있는 이거죠. 거냐 이거죠. 그러니까 민정수석하고 검찰총장은 통화하는 게 금기 시대에 있죠. 그런데 지금 통화한 게 발견됐고 비화폰으로 안 들킬 줄 알았겠지. 네. 그리고 그 전에 김건희 씨가 민정수석하고 비화폰 통화한 게 또 밝혀졌어요. 더 길게 통화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김주현 민정수석하고 심우정 총장이 통화한 게 10월 10일, 11일 이틀간인데요. 그때 10월 7일 날 명태균이가 나 구속하면 한 달 내에 윤석열 탄핵된다 이렇게 발언했어요. 그다음에 10월 8일 날 그때 민주당 법사위에서 주도해가지고 상설특검 요구안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10월 11일 날 명태균 사건의 폭로자인 강혜경 씨가 법사위 증인으로 체포됐대요. 이런 긴박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그로부터 일주일 있다가 도이치모터스 건 그 17일 날 무혐의 종결하는데 그렇죠. 13일께 언론에 17일 날 무혐의 종결할 거다라고 보도가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어떤 상황이 되냐면 10일과 11일 민정수석과 총장이 통화를 하고 13일 날 무혐의 종결될 거다는 보도가 되고 17일 날 무혐의 종결이 되거든요. 그러면 합리적 추론을 해보면 10일과 11일 날 총장과 민정수석이 도이치 무혐의 종결하자라고 합의를 하고 그게 중앙지검에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된 소식이 흘러나와서 13일쯤에 보도가 되고 17일 날 무혐의 종결을 한 수준으로 갔다. 그러면 결국 민정수석이 김건희 여사를 대리해서 결국 수사 지휘를 한 셈이고 이것은 직권남용이고 기소해야 할 사건을 무혐의했으니까 직무유기 공범이고 이런 혐의가 지금 있는 거죠. 비화폰 통화를 추적해 보면 김건희가 김주현 민정수석에게 김주현 민정수석이 심우정 검찰총장 이렇게 이어져요. 네. 통화가 순서가. 그러니까 자기 사건을 대통령 비서한테 얘기하고 대통령 비서가 검찰총장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는 타임라인 아닙니까? 그리고 왜 비화폰으로 해? 7월 3일 날 이제 그 김건희 여사하고 민정수석 간의 통화가 이루어지거든요. 7월 3일 날. 7월 3일 날. 그때 이제 어떤 상황이었냐면 7월 2일 날 이른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2심 항소심 공판이 벌어지죠. 결심 공판이 결심 있습니다. 그렇죠. 결심 공판. 이때 이제 전원 실형 구형을 하고 김건희 여사하고 비교됐던 그 전주 손모 씨 거기에 대해서 또 징역 3년이 구형이 돼요. 그게 선고일이 9월 12일로 잡힙니다. 7월 3일 날 이제 7월 2일 날 그런 일이 있었고 7월 3일 날 윤석열 탄핵 국회에 접수된 청원이 100만 명을 돌파해요. 그런 상황에서 7월 3일 날 두 사람이 통화를 하고 그다음에 7월 20일 날 결국 황제 조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리고 7월 초에 이원석 총장이 박성재 장관한테 도이치 수사지휘권 복원을 시켜달라고 요구를 해요. 이런 굉장히 변수가 많은 이게 김건희 측에서 보면 위협이 느껴지는 상황에서 그러면 9월 달에 선고되기 전에 빨리 조사를 하자. 그렇게 해서 황제 조사를 이때 협의가 됐던 게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검찰에 계셨던 분이다 보니까 검찰식으로 사고를 딱 하셔가지고 왜 이때 통화했겠냐고 타임라인을 쫙 맞추시네 아주. 그런데 이게 딱 드러나니까 지금 김건희가 이 주가 수익 40%를 공범한테 주겠다 하는 녹취 파일을 이제사 발견했다고. 그게 말도 안 그걸 되지. 흘리고 검찰이 이제사 특검이 만지기 전에 얼렁뚱땅 축소 기소하겠다. 방편 기소하겠다. 그것조차도. 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서 이게 큰일입니다. 자, 근데 이제 그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이 이제 발족했기 때문에 특검이 다 가져오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기소해버릴 것 같아요. 그 특검이 가동되기 전에. 그 전에. 그러면 이제 기소를 얼렁뚱땅 해버리면 특검이 무력화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네. 그럴 경우는 어떻게 방어합니까? 지금 고민해보고 있어. 오늘 오면서. 기소하는 것까지야 지금 특검이 방해할 수는 없을 거고요.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었으니까 지금 이제 서울고검장이나 서울고검의 그 검사들은 정권의 뜻에 반해서 막 그렇게 봐주기 기소하기는 좀 어렵지 정권 않을까. 촌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기는 좀 경고합니다. 이 자리에서. 봐주기 기소하기만 하면은
아작을 낼 겁니다. 네. 아 그래야죠. 지금 와 이거 몇 년을 봐준 거예요 지금. 네. 지금 십몇 년을 봐준 건데 끌고 하다가 네. 마지막까지 털려고 한다. 네.